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도 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우게 될 SVM이나 뉴럴 네트워크와도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자 하는 y를 fx와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등등등이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식의 형태로 모델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 이 fx를 어떤 형태로 나타낸다라고 했냐면 w0 플러스 w1 x1 플러스 w2 x2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입혀서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fx를 구성하는 이 요소들 중에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x들도 있지만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w를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불렀고, 이런 모델들을 러닝한다는 것, 트레이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파라미터의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파라메트릭 모델이다라고 부를 거예요. 파라미터로 이루어져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라미터링 모델에서는 이 모델을 러닝한다는 건 이 파라미터를 런한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이고요. 이런 파라미터링 모델에는 앞서 배운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뉴럴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디시전 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라미터로 나타내어지지 않아요. 이런 모델들을 넌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구성하고, 이런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오늘 배울 디시전 트리와 같이 넌 파라메트릭한 모델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모델을 러닝하지 않고 각각의 알고리즘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다른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시전 트리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시전 트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넌 파라메트릭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y는 이제 fx로 나타내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특별한 가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x로부터 주어진 y를 구하기 위한 어떤 특정한 이런 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플렉시블하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플렉시블한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배워보게 될 거예요. 디시전 트리에는 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가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배웠으면은 이런 트리라고 하는 구조에 대해서 익숙할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트리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노드가 있고, 그리고 그 노드 사이를 잇는 이런 브랜치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왜 트리라고 부르냐면, 이제 위에 있는 이 루트 노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여러 개의 이렇게 노드들로 이렇게 나눠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트리 구조라고 불러요. 이런 트리 구조에는 몇 가지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트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이제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노드 사이를 잇는 이러한 선을 가지, 브랜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들 중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이런 노드를 이제 루트 노드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밑으로 더 이상 딸린 노드들이 없는 그런 마지막에 달려있는 이러한 노드들을 리프 노드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이 슈퍼바이즈드 알고리즘인 이 디시전 트리는 이 트리 구조를 이용을 해서 루트 노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각의 노드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의 x 값에 따라 각각의 질문을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면서 그 다음 노드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질문들의 예, 아니오를 답하면서 이렇게 내려가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리프 노드에 도달하게 되면은 해당 리프 노드에는 이 해당 데이터 X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즉 해당 데이터 X에 대해서 Y 값을 어떻게 프레딕트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 X에 대한 이제 Y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 디시전 트리가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디시전 트리는 타이타닉호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을지, 어떠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모델링한 것인데요. 각각의 사람들의 이 성별, 나이, 그리고 배우자나 형제들의 수를 이렇게 각각 x1, x2, x3로 설정을 하고 이 x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당 사람이 살아남았는지 아닌지 를 이제 클래시파이 하는 모델을 디시전 트리로 모델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남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해당 사람들의 에이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해당 사람들의 이 형제나 배우자 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는지 아닌지 를 마지막에 이렇게 예측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디시전 트리의 목적은 각각의 데이터 X에 대해서 이 트리를 따라서 마지막에 있는 리프 노드에서 해당 X에 대한 디시전 Y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디시전 트리에서 이제 리프를 제외한 안에 있는 이 루트부터 안에 있는 이 노드들, 이터널 노드들은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그 X 안에 하나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 값으로 딱 나눠서 예 아니오를 이제 테스트해 주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답에 따라서 해당 각각의 값에 해당하는 이 가지를
따라가게 되면은 새로운 노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노드는 또 다른 피처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프 노드에 도달하게 되어서 마지막 결과값을 이렇게 프레딕트 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디시전 트리와 같은 경우 위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룰에 의해서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어떠한 룰에 의해서 데이터들의 이 프레딕션이 만들어졌는지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사람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컨트롤하기에도 더 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닝 해야 하는지, 어떻게 러닝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구축한다라고 해봅시다. 디시전 트리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드를 어떻게 이을 것인지, 몇 개의 노드를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노드에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피처를 다룰 것인지와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디시전 트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죠? 모양도 이렇게 다양하고, 모양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각각의 노드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무수히 많은 트리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러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멀한 트리를 찾아주어야 할 텐데요. 이런 옵티멀한 트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모든 트리들을 다 제너레이트하고 그것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거겠죠. 이와 같이요. 그러나 이 트리의 수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트리를 다 제너레이트하고 그리고 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찾는 것은 이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옵티멀한 트리를, 정말로 가장 좋은 트리를 찾는 대신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좋다라고 보장되어 있는 그런 트리, 그러니까 서브 옵티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느 정도 적절하게 좋은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찾기 위해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노드에서 퀘스천을 만들었을 때 각 스텝에서 이 트리의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노드를 만들고 노드에서의 질문을 선택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트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의 목적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은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Y를 가장 잘 프레딕트 하는 디시전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루트 노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 노드를 스플릿
해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스플릿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이 질문을 넣어서 예, 아니요로 나눠지는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예, 아니요로 데이터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질문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줄 거냐면요. 이 노드의 임퓨리티가 미니마이즈,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 질문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루트 노드에 처음 시작할 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있게 되고, 이 현재 노드에서 임퓨리티를 미니마이즈 하도록 하는 적절한 질문 혹은 적절한 스플릿을 선택해 줄 건데, 이 모든 가능한 스플릿에 대해서 다 트라이를 해보고 그 값들로 나오는 임퓨리티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임퓨리티 값이 작아지게 하는 그러한 스플릿, 그러한 질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예에 해당하는 데이터, 아니오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나눠주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impurity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야겠죠? 이 impurity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국말로 퓨어하지 않은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순수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각의 노드가 순수하지 않은 정도를 의미를 해요. 왜 이런 임퓨리티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서 이 리프 노드에서 y 값을 디사이드 하는 것, y 값을 프레딕트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즉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스플릿을 나눠서 이 두 개의 클래스의 비율이 굉장히 불균형해지도록, 이렇게 최대한 불균형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위 노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체를 이 파란색으로 구분해야 될지 주황색으로 구분해야 될지 기준이 잘 안 서지만, 이 밑에와 같이 이렇게 균형이 틀어질수록 어떠한 하나의 클래스의 값이 더 커질수록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어떤 하나의 클래스로 구분을 더 잘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 노드와 같은 경우에 파란색 클래스로 클래시파이를 해주고, 이 오른쪽 노드와 같은 경우에 이 주황색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주는 게 좋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스플릿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각각의 노드 내에서의 이 클래스의 비율이 불균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마지막 각각의 리프 노드에 최대한 하나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남아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스플릿 되어서 이 마지막 이 리프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해당 데이터는 이제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 리프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주황색으로 클래시파이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어떤 노드에서 어떤 클래스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 노드가 퓨어하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끼워져 있지 않고 어떤 하나의 값만 가질수록 퓨어하다. 즉 어떤 하나의 클래스만 있을수록 퓨어 노드가 퓨어하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를 구성할 때 우리가 임퓨리티를 적게 만든다, 미니마이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노드를 퓨어하게 만들어준다. 즉 퓨리티를 인크리즈 해준다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임퓨리티 혹은 불확실성을 디크리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트리를 스플릿 해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임퓨리티를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이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 있다라고 할 때 트리에 n번째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중에서 클래스 K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의 비율을 이 PMK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은 이 K에 대해서 PMK를 더해주면 이제 1이 되겠죠. 자, 이러한 이 비율을 가지고서 각각의 노드, n번째 노드의 임퓨리티를 이 지니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러한 값으로 혹은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름의 이러한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임퓨리티 값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스플릿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에서 현재 노드에서 가장 좋은 스플릿을 결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현재 노드에서 스플릿을 하기 전에 이 노드의 임퓨리티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재 노드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스플릿을 진행한 다음에 나오는 이 칠드런 노드들의 임퓨리티 값을 계산을 해서 임퓨리티 값을 계산해서 그것들의 이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해서 그것을 m으로 두고 이 p와 m 사이의 차이를 가장 크게 하는 스플릿을 고르면 그것이 이제 베스트 스플릿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if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스플릿을 가장 좋은 스플릿들을 매번 찾아줍니다.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처음에 노드에 클래스 1에 7개, 클래스 2로 5개의 데이터를 갖는 페어런트 노드가 있었는데 어떠한 스플릿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2개의 노드로 나뉘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칠드런 노드에서 첫 번째 차일드 노드에서는 클래스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5개, 클래스 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1개 있고 이 두 번째 차일드 노드에서는 클래스 1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2개, 클래스 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4개 있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지니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스플릿을 통한 게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 페어런트 노드에서의 지니 인덱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1 마이너스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 있으니까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비율 12분의 7의 제곱 그리고 12분의 5의 제곱을 빼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0.486 이와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하기 전에 이제 페어런트 노드 지니 인덱스를 구했고, 스플릿 한 후에 이 밑에 있는 칠드런 노드 지니 인덱스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구할 거예요. 이 레프트 노드, 그러니까 노드 1의 지니 인덱스는 비슷하게 6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0.278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라이트 노드인 노드 2의 지니 인덱스를 구하면 6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4의 제곱 0.444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는 여기에서의 데이터의 개수 그리고 여기에서의 데이터의 개수 그 비율을 가지고서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노드 6에서는 6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12분의 6 곱하기 0.278 플러스 12분의 노드 2에도 6개가 있으니까 12분의 6에 0.444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0.361과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게인은 이 페어런트 노드의 지니 인덱스인 0.486 마이너스 스플릿한 후에 밑에 있는 이 두 칠드런 노드의 웨이티드 에버리지인 0.361을 빼주면 0.125와 같이 나오니까 이 스플릿에 대한 게인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이러한 스플릿의 게인 값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조건 1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게인 값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내가 다른 조건에 의해서 다른 형태로 스플릿이 된 후에 얘의 게인을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다른 컨디션이 있다면 또 다른 컨디션에 의해서 다른 노드가 생기고 또 다른 게인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게인 값들 중 가장 큰 게인 값을 갖는 스플릿을 찾아서 해당 스플릿에 의해서 이 트리를 나눠줍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고 이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러닝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어진 그림에 있는 데이터는 투문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의 데이터입니다. 이 X축에 X0, Y축에 X1을 갖도록 이렇게 2D 평면에다가 데이터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X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이 타겟값 Y로 이 파란색 동그라미 클래스, 그리고
빨간색 세모로 나와 있는 이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초중달 형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투문 데이터라고 불려요.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디시전 트리를 어떻게 러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은 하나도 스플릿 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루트 노드를 만들게 되겠고, 여기서의 베스트 스플릿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이 베스트 스플릿을 찾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스플릿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개인이 가장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 스플릿을 찾아줍니다. 가능한 스플릿들이 어떤 스플릿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디시전 트리는 이제 각각의 피처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있고 그 피처의 값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눠줄 건데요. 이 피처가 만약에 바이너리 피처인 경우에 이때 값이 0 또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스플릿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나의 스플릿만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당 피처가 컨티뉴어스 한 형태라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마이너스 인피니트부터 플러스 인피니트까지 모든 가능한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기준점 트레스 홀드를 지정해서 해당 트레스 홀드들 기준으로 이렇게 앞뒤로 데이터들을 나눠줍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도 이제 컨티뉴어스한 두 개의 피처가 있는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의 구현 방법에 따라서 트레스 홀드를 각각 이렇게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x0에 대해서 이렇게 트레스 홀드 3개를 가지고 x1에 대해서 트레스 홀드 2개를 가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서는 현재 예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스플릿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이 스플릿들에 대해서 이제 이 각각으로 나누었을 때의 개인을 구한 다음에 그 개인 값이 가장 큰 스플릿을 선택해서 루트 노드로 삼아줍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루트 노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x1 피처에서 0.0596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레프트 차일드 노드에, 그리고 이것보다 큰 데이터들을 이 라이트 차일드 노드에 속하도록 스플릿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 원래 그냥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을 때보다 이 각각의 노드에서 클래스 비율을 살펴보면은 이 왼쪽 차일드 노드에서는 빨간색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아지고, 그리고 오른쪽 노드에서는 파란색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이 보이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에서의 퓨어한 정도가 더 인크리스 하게 됩니다. 즉 임퓨리티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각각의 노드가 조금 더 퓨어해지도록 계속해서 스플릿을 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스플릿을 진행을 해주면 이 현재 레프트 노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베스트 스플릿을 찾았더니 이 x0의 값이 마이너스 0.4177이 되는 값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눠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에 해당하는 이 위쪽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베스트 스플릿을 찾았더니 x0가
1.1957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 주었죠. 그래서 가까이 노드를 1, 2, 3, 4라고 하면은 이게 1번 연역, 이 부분이 2번 연역, 여기가 3번, 4번 연역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노드들을 스플릿 해주게 될 건데요. 1번이랑 2번 노드를 보시면은 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이제 하나의 클래스로만 속하게 되었죠. 1번 노드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이 파란색 클래스에 해당하게 되고 2번 노드에서는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빨간색 클래스에 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임퓨리티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노드에서는 여기서 스플릿이 끝나게 되고요.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클래스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플릿을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스플릿을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스플릿을 한 단계 더 진행하면은 3번 노드에서는 이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가 또 나뉘고 4번 노드에서는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또 나뉘죠. 그것을 계속해서 또 스플릿하면은 이러한 기준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이 기준으로 또 이런 스플릿으로 또 이렇게 데이터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나뉘는 데이터들을 그려보면은 이러한 모양의 노드들로 트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데이터를 파티셔닝, 스플리팅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그 영역들이 점점 더 이제 클래스가 한 개로 구분되도록 더욱더 호모지니어스해지는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플리팅 프로세스를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스플리팅 프로세스가 언제 스탑할 거냐를 지정을 해주는 기준을 스탑핑 크라이테리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노드가 하나의 클래스만 갖고 있다면, 즉 앞에서처럼 1번, 2번 노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 이상 스플리팅을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죠. 이와 같이 모든 노드들이 하나의 클래스만 갖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스플릿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 스플릿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게 됩니다. 혹은 더 이상 임퓨리티 값을 줄여줄 수가 없을 때, 즉 개인이 0보다 작지 않고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게 될 때 이 스플리팅을 종료하게 되고요. 3번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가능한 스플릿들을 다 시도해 봤을 때, 다 시도해 봤지만 더 이상 이런 임퓨리티 값을 이제 줄일 수가 없을 때, 이때 이제 이 트리를 스플리팅하는 과정을 종료시켜 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스탑핑 크라이테리어를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앞에서의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은 노드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노드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숫자가 이렇게 굉장히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이 위에 있는 스탑핑 크라이테리어를 따르는 경우 굉장히 트리가 복잡해질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맞춤형으로 생겨질 수가 있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서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잘 맞는 것을 오버피팅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리를 다 만드는 경우, 끝까지 스플리팅을 진행하는 경우 트리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핏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오버피팅 되면은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100%로 정확하게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큐리시가 굉장히 높아지지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즉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실패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기본적인 스타핑 크라이테리아 대신에 그 전에 먼저 이 스플리팅 프로세스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전에 먼저 종료시켜 주는 거예요. 이 기법을 얼리 스타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플리팅 하고 있는 이 트리가 이 높이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은 더 이상 스플리팅 하지 않는다 라고 기준을 세워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각각의 리프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수가 어느 정도 이하가 되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은 해당 노드를 더 이상 스플리팅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리프 노드가 여러 개 생기게 될 때 이 리프 노드의 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었다, 일정 기준 이상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해당 리프 노드를 더 이상 스플리팅 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 얼리 스타핑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이제 맥스 뎁스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리프의 미니멈 샘플 수, 민 샘플 리프를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리프 노드의 수의 맥시멈을 설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얼리 스타핑 기준들이 우리가 사용하게 될 scikit-learn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얼리 스타핑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을 포스트 프루닝이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프루닝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타핑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이렇게 최대한 모든 노드를 다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트리는 오버피팅 되게 되므로 이 밑에 있는 가지를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덜 복잡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이 선을 우리가 트리에서 브랜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랜치를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치기, 즉 프루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스플릿을 다 만들어준 후에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포스트 프루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트리가 다음과 같이 이 오버피팅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의 개념과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디시전 트리에서의 오버피팅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이번 시간까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디시전 트리를 이제 융합해서 앙상블해서 더 복잡한 모형 그리고 더 정확한 모형을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